샤프하고 샤프 여행사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르고 알찬 방송 뉴스포인트입니다. 미시간에서 디트로이트 한인회장, 한인회 이사장, 평통위원, 한인문화회관 회장 등을 지내시면서 한인 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김종대 한인문화회관 회장님을 뉴스포인트 스튜디오에서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문화회관의 현재 상황과 한인 사회 전반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저희 뉴스포인트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원천만의 말씀 수고 많으십니다. 네. 김종대 회장님 하면 미시간에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테고 그렇죠. 네, 저희가 주로 한인 단체장님들 섭외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다, 바쁘다, 또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회장님께서는 예스라고 단번에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이런 부분이 회장님의 그 한인 사회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계신데 현재는 한인문화회관 회장님이라고 호칭을 불러드리는 게 맞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네. 네. 예. 회장님 프로파일을 보니까 지난 3월에 은퇴를 하셨는데 어떤 직장에 다니셨나요? 제가 1987년부터 다닌 직장이 유나이티드 커뮤니티 하우징 콜리션이라고 하는 이 미시간 하우징 오소리티 안에 있는 그 non-profit 오거니제이션입니다. 저희들이 그 오거니제이션이 하는 일은 우리 트라이 카운티, 그러니까 오클랜드, 매콤, 웨인 카운티에 사는 그 로우 인컴 테넌트 혹은 또 에빅션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그걸 핸들링하는 그런 오거니제이션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은데 회장님께서는 한국에서 교직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때가 언제였나요? 제가 1970년부터 미국 오기 전까지인가 1980년 3월까지 서울에서 그 당시에는 그냥 염광상업고등학교에서 제가 요즘 말하는 이제 컴퓨터 관계되는 전자계산 일반이라는 것하고 제 전공이 회계학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원가 계산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주로 이제 제가 알기에 우리 1972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그 상업 혹은 실업 고등학교에서 그 전자계산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이라는 거를 문교부 이수 과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전자계산 일반, 그다음에 2학년 학생들에게는 포츄란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 그다음에 3학년은 이제 코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랭귀지, 일종의 OS죠. 네. 그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 기억에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의 컴퓨터라고 하면은 경제기획원에 있는 유니버스 6600이라고 하는 기계하고 그다음에 육군 경리단에 있는 똑같은 기종 몇 군데 없었어요. 그하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AID 차관으로 그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CDC 3200인가 3000 시리즈 그게 이제 처음 들어와서 그게 베이스원 그러니까 뭐 아주 생소한 얘기지만 키펀치 이렇게 천공해가지고 네. 칼럼에서 쓰는 거 뭐 그런 거 가르치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언제 정확히 미국에 오셨나요? 미시간에서 처음 이민 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온 거는 로스앤젤레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1980년 제가 6월에 로스앤젤레스에 왔는데 6월 20일 날 제가 온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다가
그래도 명색이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미국 와서 이제 공부를 시킨다고 뭐 그러면서 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내가 그 LA 그로서리, 요즘 말하면 무슨 여기에 말하면은 뭐 크로가나 마요 같은 그로서리에 갔는데, 거기에 거의 샵하러 오는 사람들 보니까 여름이긴 하지만은 뭐 핫팬츠에 그냥 뭐 여자애들은 그저 브라자 하는 정도, 남자애들은 그냥 다 웃돌이는 없고, 그다음 맨발로들 뭐 쫓아다니면서 뭘 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커즌이 그 오렌지 카운티 교육청에 있었는데 나보고 한번 학교 구경을 하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렌지 카운티의 라는 그 카운티가 처음 이제 개발되려고 그럴 때예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이제 휴식 시간인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근데 뭐 그룹이 이렇게 네 그룹이 나눠져 있더라고. 보면은 뭐 한국말 하는 애들도 있고, 영어 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히스패닉 하는 애들도 있고, 또 무슨 뭐 베트남 아이들도 있고, 막 저희들끼리 떠들다가 땡 하면 또 싹 들어가고. 그 내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런데다가 그때 제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국민학교 이제 3학년 되려고 그럴 때고, 그다음에 딸 아이가 이제 국민학교 1학년, 그다음에 막내가 5살 정도 됐는데, 이거 여기에서는 좀 곤란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미시간 계시던 저희 아버님하고 통화를 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차라리 이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미시간으로 먼저 왔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81년 초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아이들이 다 오게 된 거죠. 네. 33년 전에 오셨는데, 그럼 까마득한 옛날 같은데요, 저한테는. 옛날이죠. 그때 그럼 미시간의 한인 사회는 어땠나요? 그때 한인 인구나 뭐 한인 교회나 한인 식품점 몇 개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여기에 미시간에 와서 왔을 때 교회는 3군데 있었어요. 3개. 하나는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장로교회,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 트로이 지역에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감리교회, 그때 윤영보 목사님이 심하시던 교회인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에인마일에 성 김대건 천주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감리교회에서 좀 내려가서 중앙감리교회도 생기고, 또 장로교회에서 우리 그 일종의 서버브에 있는 구역으로 있던 게 생겨서 이 프린트 한인 장로교회도 생기고, 뭐 그럴 때는 그 이후의 얘기고, 그때가 그 시절이 그럴 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애나바에도 내가 알기에 애나바 한인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 천주교회는 없고 그냥 그 성대건 천주교에서 하는 공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회 같은 거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적고, 식품점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세븐마일에 있던 킴스 코너하고 그 가기 전에 같은 세븐마일에 동양식품이라고 하는 게 그 2개가 있었고, 식당은 플리머스에 있던 그게 무슨 뭐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제일 오래된 식당이 하나에 플리머스에 있었어요. 네. 무슨 그 집의 아들은 제가 지금도 만나는데, 그 위에 뭐 다른 것 식당은 없고, 그 중국집도 내가 알기에는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드로드에 있던 페이킹하고, 그 다음에 우드워드에 있던 산왕 마운틴 킹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는 아마 그레이셔트하고 18마일인가 19마일쯤 되는데, 그게 이름이 뭐였나, 윙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잘 다녀본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개 그 한인들이 그 하던 와서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물론 저도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대개가 다 프로페셔널한 잡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의사다라든지 혹은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라는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혹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혹은 연구생으로 왔든가 뭐 그런 분들 그게 아마 그 당시 80년대 초까지 뭐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에 제가 그 뒤에 나오겠지만은 제가 그 한인회에 인볼브하게 된 게 88년부터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비즈니스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비즈니스 하면서 그전에는 가발 가게하고 무슨 신발 가게, 옷 가게가 중심이었던 게 변화하면서 요즘은 뷰티 서플라이라든가 세탁소 비즈니스가 이제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은 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80년대 그때 한인 인구가 적었으니까 한인 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적었을 텐데 그 당시 같이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 지금 아직 미시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많죠. 뭐 세상 떠난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기서는 그저 가장 오래된 사람 가운데 하나로는 이제 지금도 웨인에서 가르쳐요. 이춘재 박사님 계시고 박병수 전 회장도 계시고 다 이거 한인회 회장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나바 쪽에는 자꾸 하셨지만은 이제 남상용 씨,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동생 되는 남상일 씨,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애나바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애나바 한인회가 디트로이트 한인회 이후에 생겼어요. 그 세퍼레이트 하게 된 거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88년에 한인회 인볼브 할 때는 얼마 전에 세장 떠났는데 우리 조기용 회장이 이제 연락을 해서 조인하라고. 그래서 그때 조기용 회장 이후에 같이 한 사람들이 우리 지금 뭐 홍두표, 닥터 홍두표, 그다음에 존칭 다 생략합시다. 너무 네, 많으니까. 그러세요. 뭐. 김용호 씨, 그다음에 임재덕 씨, 차승순 씨, 김병준 씨, 안직환 씨, 우병보 씨, 이상진 씨, 김영식 씨, 김종현 씨, 박혜숙 씨, 요즘 해숙 윌킨슨, 그다음에 이영애 씨, 하은경 씨, 뭐 소용수 씨, 박태수 씨, 임춘수 씨, 김찬도 씨, 또 형 되시는 김찬희 선생, 그다음에 김은기 씨, 최창수 씨, 그다음에 정병헌 씨, 김욱 씨,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계속 보면은 지금까지도 그 봉사를 해주신 분들이에요. 네. 특히 이제 그 최창수 씨, 그 닥터 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한인회 이사로 뒷전에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한인 문화회관 발기인으로도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한인 회장도 하시고, 제가 말한 분들이 결국은 그 뒤에 제 뒤에 저보다 앞에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전부 다 거의 다 제 뒤에 한인 회장을 해 오셨어요. 지금 네.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상당히 다 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네. 거리상으로도 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들이 만날 수 있던 게 대개 그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인볼브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인회 회장 할 때 그 전후에서는 한인회 행사에 일종의 무슨 운동 경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 대항 운동 경기처럼 이제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요. 그런데 뭐 그 상당히 그 가족적인 분위기죠. 네. 그러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 천주교회 아이들도 그때 한 번씩 만나가지고 광복절 하면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들 모이고, 많이 모일 때는 한 8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저희들 그 켄싱턴 파크에 그 어떤 섹션을 빌려서 거기서 같이 하고, 그때는 이제 윈저에 있는 분들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만나면은 서로들 얼굴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이제 제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이렇게 만나 보면은 또 그때 만났던 아이들을 거기서 학교에 가서 만나가지고 유업엠에서 만나가지고들 같이 어울리는 거 보고, 그러니까 한인회, 한인 사회에 어떤 그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게
저희들이 느꼈던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1988년 이전의 한인회에서는 뭐 다 그 회합 장소가 혹은 연락처가 다 회장님 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non-profit organizational statement 이 미션 스테이트에 파일링을 하면은 그 제가 이제 그 관리해서 보면은 그게 다 그 회장님 주소가 되니까 그 회장의 임기가 전에는 1년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일은 9월 달에 해서 이제 9월 1일 날 해서 다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안 맞는다고요, 주소들이. 거기서도 그 연락이 오면은 도대체 너희는 어느 주소가 맞는 주소냐 그런 해프닝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인회 회장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88년에 처음으로 12마일, 12마일 사우스필드에 주소가 17,250번, 17,250, 그 어드레스 2층에다가 조그만 사무실, 아마 이 스튜디오가 4분의 1쯤 되는 사무실을 그때 처음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미팅도 하고 연락처를 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생각들이, 야, 우리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88년에 우리 19대 할인회장한 우리 조규영 회장님, 그분이 처음으로 시드만이라는 걸 만들자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3,000불을 내놨어요. 그 당시 돈으로. 그래서 제가 그 3,000불을 가지고 제가 스미스 바니에다가 제가 오픈 어카운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체킹 어카운트 넣으면 누가 써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거 다. 그리고 그 당시 3,000불 상당히 큰 돈입니다. 네. 뭐 요즘 말하면은 그거 이제 그렇게 시세했는데 그럼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스미스 바니에 놓고, 그리고 룰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뒤에 각 한인회에서 한인회 회장하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뭐 한인회 그 펀드레이징하고 돈 걸으면은 최소한 3,000불씩은 그 스미스 바니에다가 시드만에 넣기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회장하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거 돈이 없으면 결국은 뭐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선 그 우리 사무실 그때 회관 운영비가 200불씩을 냈는데 한 달에 200불 나가야죠. 전화값 나가야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는 고정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한인회 그 임원 회장단에다가 그 한인회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만 기금은 남겨줘야 된다. 금액은 명시 안 했지만 그러나 이제 잠정적으로 거기도 3,000불은 남겨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대 회장한 그다음에 감리교회가 맡았거든요. 그 이제 임준효 이제 씨가 그 회장을 했는데 그 임준효 씨가 그래서 또 3,000불씩 넣고, 그다음엔 대개 보면은 그 트랙이 있더라고요. 장로교회에서 하고 감리교회에서 하고 장로교회에서 하고 천주교회에서 하고 장로교가 더 많이 해 보면은. 네, 이렇게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미시간 한인사의 역사가 조금은 상상이 됩니다.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예. 네, 회장님께서 미시간 한인사를 위해 여러 가지 힘써오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인문화회관을 설립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김종대 회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한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게 참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미시간 한인 인구가 일리노이주보다 적은데 사실 일리노이주가 배 이상으로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 불과 2년 전 2011년에 한인문화회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 반면에 미시간주 한인문화회관은 제가 알기로 그보다 훨씬 전 10년 전에 세워졌거든요. 네, 한인문화회관이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고 또 그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처음에 그 문화회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19대 한인회장 하던 우리 조규영 회장님 때부터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3년 93년이죠. 제가 한인회장 하면서 이제 뭘 단체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뭐가 좀 밑에 페이퍼? 밑바닥이 뭐 네. 돼야 되는데 우선 바일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바일로를 이제 저희가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관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한인회 저와 같이 있을 때 이사장 하신 분이 이제 김경두 이사장인데 그분은 사실은 여기에 그 무역관에 이제 관장으로 오셨다가 여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 문화회관 이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사람이 정관위원장으로 하고 정관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은 전 한회장을 여기면 우리 김용호 전 한인회 부회장께서 이제 자료를 얻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번역하고 뭐 이런 작업은 그다음에 우리 한인회 그 당시 이제 공보부장 하던 우리 우병고 씨 이제 부장이 이제 그건 이제 책임지고 했어요. 그래서 네. 처음으로 이제 우리 뉴솔 가든에서 이제 발기총회를 하면서 정관을 이제 채택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그 발기위원장으로 그 후에 한인회장 하신 우리 최창수 이사님을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죠. 좋겠냐. 그래서 제가 1993년 아마 12월쯤 되나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그 더블출이라고 하는 그 호텔에서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일종의 설명회하고 공청회 비슷한 걸 했어요. 그때 아마 한인들이 한 180명 이상이 참석을 해가지고 네. 홀리 디스커션 뭐 다 그때는 뭐 애나바에서 다 아까 말한 뭐 남상영 전에 그 애나바 회장 같은 분들 오고 다 왔으니까 완전히.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그 애나바 유니버시티 미시간에 한국 학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그 모임들이 그 전에 있었어요. 네, 그게 그렇군요. 세븐마일하고 그 275에 있는 엠바시 스위트 호텔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아직 펀드레이징에서 한 30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하고 많이 모였군요. 펀드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발기초회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 안에 유니버시티 미시간 애너바 안에 한국학과 설립을 위한 거.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거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남상용 그 세상 또 남상용 우리 장로께서 맡아가지고 그 이제 완전히 그 세틀다운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어떤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굉장히 잘 모였다고요. 모든 게. 다시 돌아가서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고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필요성을 얘기했던 사람이 그 하은경 씨예요. 하은경. 네. 그분은 이제 1990년 내가 90년인 걸 기억해요. 90년에까지 이제 그 다운타운에서 이제 옷가게를 하시던 네. 우리 하민식 선생님 이제 딸인데 네. 그분이 아마 그해 10월인가 그때 아마 이 라버리를 해서 이제 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근데 하여튼 그 이제 남매인데 하은경 씨하고 동생하고 둘 다 그 로여가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CW 디트로이트 로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하은경 씨가 그때 와가지고 젊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다고요. 그 하은경은 우리 그 한인회에서 그 학생 부장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부 그런 맥들이 이어져 가는 거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해수국 편선 박혜숙 씨도 뭐 와서 있었고 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펀드레이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에 우리가 이거 현재 건물을 이제 사기 전에 아마 우리가 시드 마니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돈이 한 3만 8천 불 정도가 이제 그동안 아까 말한 대로 한인회 회장이 바뀔 때마다
3,000불씩 강제로 집어넣고 뭐 이게 맞은 돈이에요 그게. 하고 그때만 해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이 플리츠라든가 이걸 보내지 개인한테는 안 보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체만 하고 이제 이제 알리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가,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이슈가 많죠. 지금도 이제 그런 이슈가 걸리는데 문화회관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하는 쪽에 모든 준비가 끝나기 전까지는 구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한쪽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근데 일단은 건물을 구입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생각해야지 건물을 사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건물을 그런 회관이 필요 없다는 거 하고 이제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다 선의의 경쟁들을 하고 선의 이제 악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럼 저는 어느 입장이냐? 사실 힘들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어카운팅을 한 사람인데 건물을 사서 몰개지 내고 뭐 하는 거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과연 그거를 우리 커뮤니티에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거기 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수익 사업이 가능한 건가? 상당히 퀘션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사지 마라. 이거 이러니까 안 사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안 사면 그러면 앞으로 이러이러 하겠다고 했을 때 그 할 장소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그전처럼 교회에 빌려 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할 건가 말이야.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다 따져보면은 다 일리가 있는데 일단 한번 능력이 된다면 사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결론은 흘러가기를. 그러니까 대개 그 건립위원회에서 구매할 당시에 제가 2002년 3월에 저 사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문화회관이 우리가 뭐 단체가 있지만 그게 세틀다운이 안 됐으니까 뭐 크레딧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 은행에 그렇다고 우리가 돈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몰개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그 문화회관 건립위원장 하던 최창수 회장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라는 김병준 회장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단은 김욱 회장하고 셋이 사인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퍼스널 개런티를 해라. 하고 우리가 있는 돈하고 론으로 좀 갚으면 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제 저희가 그 건물을 살 때 스탠다드 페더럴에서 이제 론을 했는데 그때 그 세 분이 가서 하기로 했는데 그 김욱 회장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인은 최창수 회장하고 김병준 회장 두 분이 퍼스널 이제 개런티로 사인을 했다고요. 역사적인 시간이 빠졌군요. 예. 그리고 이제 김욱 회장이 좀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게 미안해서 그런지 현재 그 문화회관의 프리즈는 제일 많이 했어요. 그분이 10만 7천 불을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맡은 거는 이미 다 끝냈다. 이제 그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해주셨다고요. 그 외에 뭐 다들 많은 분들이 이제 펀드레이징에 참여해 주시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현재 우리 뭐 계속 뭐 뒤에도 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현재 우리 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이 몰개지 커머셜 론이 지금 24만 불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리파이낸스하고 좀 갚으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10만 불 정도는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 갚아 나가면 또 우리 때에 다 갚아야 그 건물을 누가 뒤에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 사야지 그 뭐 빚 있는 거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 사라고 그래봐야 그 사람들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때에서 우리 지금 현재 문화회관 이사장이 김영호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김영호 이사장 생각도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몰개지 빚은 다 갚아놓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디벨롭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 건물이 넘어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이제 은퇴 연령이 다 지나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원래 그 소유권 문제가 생길까봐 사실은 한인회에서 분리시킨 거거든요. 왜냐면 타주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뭐 가까운 시카고도 그렇고 항상 그 한인회 회장 선거 뭐 이런 게서 분란이 생기면 꼭 그 회관의 문제, 재산이 문제가 된다고. 우선 뭐 팔아제끼고 저러는데 그래서 이걸 아주 세퍼레이트로 그냥 넘어가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정관위원회 개정을 해가지고 제가 그 이사회가 보통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단 네. 이사회가 있고 이제 제너럴 일반 이사회가 있는데 우리 한인 문화회관의 현재 재단 이사회 그러니까 보드 오브 트러스티 이런 이제 7명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남들 보면은 그 많이 그 컨트리뷰션 했으니까 저희들끼리 그 다 논아 가지려고 저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7분은 현재 그 최창수 전 초교 회장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다음에 김욱 그다음에 그 고담 이사장님 그다음에 이제 문광재 이사장님 그다음에 이제 김병준 우리 문화회관 초대 회장 하신 분 이사장 그다음에 이제 윤도성 회장 그다음에 김용호 회장 저 이렇게 7명의 현재 그 보드 오브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팔거나 뭐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반대했기 때문에 7명이 사인하지 않으면 그 건물 못 팔아요. 누가 가져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고DM 질문은 그 이사님들은 그 보드 오브 트러스트에 있는 7분 플러스 그다음에 임준여 전 한인회장 그다음에 차진영 한인회장 그다음에 이종효 한인회장 그다음에 현 회장은 한인회장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니까요. 현 한인회장은 조용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여기 떠나서 여기 안 계시니까 이 뒤에 빠진 것 뿐이에요. 황인행 씨나 이런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종현 전 한인회장 그다음에 아까도 말한 박혜숙 해수교ken슨 씨 그다음에 이 사람은 저 할 때 우리 대변인을 하신 분이에요. 아주 많이 한인사회에서도 인보브 되신 분인데 그다음에 이제 박미경 씨 그다음에 황규천 씨 그렇게 이제 현재 이사회로 다 일반 이사로 들어와 있죠 우리가. 그렇군요. 그러면 한인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던데 여기 이 자리에서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 이제 제일 오래 운영되고 있는 게 두 가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야금이 제일 초기에는 그 지금도 랜싱에 계시는 박광덕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가야금을 이제 가르치는 거. 가야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최선미 선생이 와서 시작한 그 한국 고전 무용. 그다음에 무슨 그 후에 뭐 요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클래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반 미술하고 심리 미술을 하는 이혜정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미술 클래스. 그다음에 이제 문화회관에 이제 사물놀이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성한 그 이제 이 장구, 창 뭐 그런 거 가르치는 미녀 가르치는 우리 김영숙 선생님 있는 그런 그 미녀반이 돌아갔고 그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컴퓨터 클래스가 지금 하고 있고요. 되게 노인들을 경로하는 뭐 노인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펀드가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문화회관은 우리가 그 문화회관에 들어있는 그 에이시안 센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그 펀드 강사료 정도는 지원 받아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뭐 기타 클래스도 가고 그다음에 서예 클래스. 근데 이제 가장 그 독보적으로 한번 했던 거는 요즘은 그게 좀 배우는 사람이 적어서 지금 중단했는데 동양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배우신 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 전시회도 했고 그 앞으로도 동양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사군자화를 하든가 서예를 하든가 하는 거는 지금 계획들은 계속해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도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화회관에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성인 클래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 은퇴
되신 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아, 네. 그게 뭐냐면은 성인들을 위한 그 미술반을 가르쳐야 되는 뭐 대상을 한다든가 네. 뭐 그런 거 클래스를 하나 오픈해 달라는 그 요청이 하나 있어서 지금 좋은 아이디어. 지금 제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 근데 이제 되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돼야 그게 클래스가 그렇죠. 돌아가지. 네.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는 그 와서 가르치는 분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게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오면은 문화회관은 뭐 여름에는 에어컨 다 틀어드려야 되고 겨울에는 히터 돌려드려야 되고 근데 유틸리티 값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 뭐 조금씩 받는 거는 티처 하시는 분들에게 뭐 가스 비용으로 드리고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인원이 좀 많아지면 네. 하다못해 뭐 7-8명이라도 돼야 그 클래스가 돼서 뭐 가스비도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뭐 조금 문화회관에 저 무슨 유틸리티도 조금 뭐 도네이션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요청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한 오랫동안 그 자원봉사 하시던 이학인 선생님께서 법정 통역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 법정 통역이니까 꼭 법원에 가는 건 아니고 네. 어떤 분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그 의사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 많죠.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연락하면 이분도 다 리타이신 분이지만은 또 교회 가서 또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미리 어포인먼트만 되면 그 이제 이 예견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터로 가가지고 네. 이제 통역하는 일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듣다 보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요. 다른 한인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한인문화회관을 빌려 쓰곤 하지 않습니까? 네. 한인문화회관에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들, 한인회 이렇게 보면은 한인회 임식, 취임식 이렇게 한인문화회관에서 주로 하시고 한인회와 관련됐거나 아니면 여러 다른 단체와 관련돼 있어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들 말씀해 주시죠. 예. 한인회 문화회관 초기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모든 단체들이. 그래서 뷰티 서플라이가 연말에 와서 자기네들 파티, 연말 파티 겸 네. 회장 이취임식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고그 뷰티 서플라이니 상공인 협회니 그다음에 세탁인 협회 네. 그런 단체들이 와서 이제 그걸 이제 빌려서 저희들 쓰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한인회는 한인회 모든 행사 뭐 3.1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연말에 가서 있는 그 송년 파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저희 문화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문화회관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우리가 그 6월 달에 하는 단오 행사,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하던 그 전통 음악제 같은 거를 이제 우리 회관에서 이제 쓰기도 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이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이제 변화를 주기로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한 입양아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KAC라고 해서 코리안 아답티브 커뮤니티 뭐 그런 그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이제 자기네 그 그룹에서 그냥 그 구정잔치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랬는데 금년에 이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오퍼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년부터 그 입양아 단체가 와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호스트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게스트로 오는 것 같으니까 어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네.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는 전부 다 우리가 같은 호스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우리가 인바이트 하는 거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우리 2014년도 단오는 제 계획은 지금 이제 6월 말일쯤 아마 뭐 6월 말 주에쯤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아마 3월 말일 제 계획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회장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내가 계획해도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3월 말쯤 해가지고 이제 준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 문화회관 관계되는 거, 여기 한인 단체 인볼브할 수 있는 단체,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이제 입양아 단체가 다 와서 그 단체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다른 데를 다 초청하는 거. 그러니까 뭐 가까운 인근에 있는 시더블 사우스필드에 있는 이 단체 학생들도 오라고 그럴 수 있는 거고, 그 다 연결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입양아가 와서 단체에서 요즘 오면은 그 와서 구경하는 거가 끝나는데 이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직접 연주하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물놀이가 있으면은 제 욕심은 그래요. 사물놀이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시카고 그 교육원에 부탁해서 사물놀이 뭐 북이나 장구 조금 더 지원 받아가지고 입양아 단체에 속한 사람들도 와서 그걸 배워가지고 같이 공연하는 거예요. 네, 함께 참여하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네. 하는 거 전부 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프로바이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걔네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다 프로바이드 하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도 프로바이드, 한국 사람도 좋고 뭐 내셔널리티 상관없죠. US 시티즌이든 아니든 다 좀 해라. 하여튼 우리 내일 보면 누구나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컬처럴 센터가 있는 목적이 그저 우리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고 이제는 끼리끼리 모여 있는 데서 조금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찬스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한인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광고에 보니까 동부신문에 보니까 몰개지 상환에 관련된 광고를 봤는데 한인 동포들의 협조와 참여 없이는 한인 문화회관이 계속 유지되거나 발전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문화회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나 뭐 몇몇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메트로 디트로이트, 미시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도 우리가 쉐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일정목은 그걸 감당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에요. 네. 참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하는 겁니다. 그 현재 아까도 잠깐 초기에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저희가 아직 남아있는 빚이 24만 아마 4천 불 정도 되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그 특별히 뜻을 모아가지고 한 10만 불을 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만 불을 갚을 준비가 돼서 앞으로 이제 한 14만 뭐 4천 불, 뭐 15만 불 정도만 더 우리가 펀드레이징이 돼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러면 저희가 몰기지를 다 갚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요즘 최근에 나오는 미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신문에 지금 계속해서 내오는 거는 미시간 오늘이 우리 문화회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신문은 아닙니다. 네. 남들 그 오해하는데 네. 그거는 세퍼레이트죠? 그건 비즈니스 입장에서 하는 거고 개인 비즈니스고. 단 하나 이제 그 신문을 만들 때 만드시는 분이 박원민 씨가 자기가 그 신문을 만들면서 문화회관을 측면으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 오해가 있어서 전에 그 한인회에서 나오던 신문하고 이게 이제 이 믹스를 하면은 좀 곤란한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그 쓸데없는 그런 오해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까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사실 아무 내용도 아닌데 자기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뭐 이렇게 상충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뭐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이건 내가 쓰는 거니까 내가 뭐 어떡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한인 사회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거리감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일이 과거에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내용을 깊이 정확히 짚고 보면은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뭐 한인 사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아이디어가 자기 아이디어하고 상충된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 거는 옳고 너는 틀렸다. 흑백 논리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게 원래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제가 지금 뭐 33년 동안 살던 미시간에는 없던 논리인데 네. 그 논리가 생겼어요, 갑자기. 근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몽땅 이제 오픈 다 이제 하고 펀드레이징도 우리가 익스펙트 하죠. 굉장히 기대하죠. 네. 그 뭐 어떤 뭐 저희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 욕심은 나중에 이게 몰기지 다 끝나면 다 해서 빚 다 갚아버리면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그 토론토에 있는 한인회관에 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만한 브릭 모양을 만들어서 전부 다. 그래서 뭐 1부를 하셨던 5부를 했던 10부를 했던 그 마지막에 몽땅 다 그 이름들을 다 그거 새겨놓고 그거 다 해놨어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만부라는 사람도 또 많은 벽돌이고 5부라는 사람도 많은 벽돌이라고요. 똑같아. 그 물론 거기다 금액은 썼겠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은 그 금액이 중요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겠냐는 얘기죠. 누구든지 그렇죠. 동참하면 예. 그럼 이제 이거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 거니까 여러분들 거니까 이게 빚 다 갚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정말 그 브릭판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제가 기록이 다 있습니다. 어느 분이 몇 년도에 뭐 어떤 분들이 얼마씩 했다는 그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다 우리가 합산만 하면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조금 이제 문화회관 안에 붙어 있는 거는 조금 무슨 뭐 몇천 불 이상, 1,000불 이상 이렇게 한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거서 그 내가 보내는 50불, 100불 어디 갔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생길까봐 이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들, 명함들 다 성함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는 제 욕심은 이번 이퀄 누구나 똑같이 이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헌신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다 이제 브릭을 다 만들어가 이름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세우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름이 밑에 가는 사람이 있고 위에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나는 밑에 있느냐 저 사람 위에 있고 그게 대한 거는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문화회관의 생각에서 지금까지 도네이션한 모든 분들의 이름은 그 브릭을 한 장씩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말입니다. 문화회관에 저희가 지금 세워놓을 그림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미시간 한인 사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요?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내의 어떤 한인 사회보다도 그 가장 서로 친숙하게 그게 뭐 약간의 아까도 좀 조금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케이스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한인 사회였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최근 동포 언론사와 디트로이트 한인회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신문에 우리 동포 신문에 10여 한인회와 관련되어서 10여 가지의 질문이 약 10개월 동안 게재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디트로이트 한인회 이사장님이셨죠? 예. 네,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0개월 동안 그 질문이 게재되어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동포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악의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답변을 못 하신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답변을 못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답변을 할 필요성이 없는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에 물론 나하고 다 관계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최소한 내가 있는 한인회 이사장으로서 한인회 이사회의 관계라든가 꼭 해야 됐던 그런 게 그 답변을 같이 근데 제가 못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을 하게 되면 그 실질적으로 그 보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오해가 했다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 직접 나한테 듣지 않아도 내 주위에 있는 뭐 한인 이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다 확인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건 뭐 그 내가 답변을 안 한 거고 특별히 나도 모르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와 있었어요. 질문 1번에
근데 그거는 내가 모르는데 내가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일도 쭉 써놨는데 거기다 해서 내가 이번에 이거 내가 모른다. 이번은 뭐또 다 해봐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이 모른다고 그러냐. 그러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뭐 그냥 나 혼자 넘어가자. 이제 그 첫째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회장님이 그 일부러 답변하지 않느냐가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맞다고. 근데 일부러 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답변을 가치를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 주관적인 게 너무 자기가 강하다 보면 객관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제가 그 언론사 관계되는 분 내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아요. 뭐 잘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친숙한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뭐 오랫동안 알고 그 사람이 그 언론사 하기 전부터 그 언론사 전신부터 내가 뭐 내용들은 다 알죠. 네. 또 최근에 와서는 그분이 또 제가 나가는 교회 또 출석도 하고 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도 보던 사람이고 말이에요. 뭐 다 괜찮다고요. 그러나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언론을 하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 그걸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 전화가 왔을 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필요하면 한인의 총무이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필요한 걸 받아가라. 달라고 그러면 줄 거다. 그게 왜냐면은 이사회에 모이는데 참석한 사람들, 플리치 낸 사람들 명단은 거기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총무이사라고 하는 그 이 포인트가 한인의 이사회에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회장이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책에 맡겨주면 그 맞는 사람이 그 다 관리를 해야지 그 회가 돌아가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동네에 무슨 뭐라고 나 그 마을 것도 아니고 그냥 회장이니까 내가 다 한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문화회관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총무이사가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사회에 관계되는 그 연락도 총무이사가 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총무이사를 통해서 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게 뭐 이 참석을 하지 않아 가지고 누구 왔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 하는 내용은 회의록에 있는 거니까 그 회의록을 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후에 서로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한번 물어봤을 때는 연락이 없었다고만 들었고 그 후에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 뭐 한참 지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와서 이번에는 그 신문에서 그거 다 내렸다고 또 얘기를 하길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런 그 신문들 잘 보질 않습니다. 네. 그 뭐 돌아가는 이 얘기에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내가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것도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김 회장한테 이런 게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뭐 날 사랑하고 또 날 또 많이 그 애드버타이즈 하는 입장에서 좋지 않은 거냐고 김종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뭐 많지 않은 것 같던데 이름만 자꾸 나가도 사람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알겠구나 그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넘어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대다수의 한인 동포들이 한인회를 비롯해 한인 단체 활동에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물론 바쁜 이민 생활이 바쁜 것이 첫째 이유긴 하지만 이런 참신한 인물들을 한인 사회의 리더로 키워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의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또 그런 오해와 편견으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또 유명무실한 그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 그런 단체장들이 있어서 미시간 한인 사회가 조금 폐쇄적이다라는 그런 일부 계층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발전적인 그런 우리 미시간 동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단체장들이 어떻게 단체장이나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제가 있는 문화회관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발론티어 하실 분들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고 오시면은 just welcome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그래요. 왜냐면은 다른 사회하고 달라서 디트로이트 한인 사회는 그 무슨 뭐 한인 회장을 한다든가 무슨 뭐 어느 단체 회장을 한다고 하는 이런 뭐 단체의 책임을 맡는다고 하는 게 이게 감투가 아니거든요. 네. 봉사하는 봉사지죠. 거죠. 네. 책임을 지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누가 회장을 한다 그렇게 해서 경호인시하지 마시고 누가 회장해 그럼 내가 도와야지 하고 같이 와서 코퍼레이트하는 그런 그 옛날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풍조가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그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은 그 조금 더 쉬운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있지만 단체와 단체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와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하고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섭섭하다고 뒤로 이렇게 앉지 마시고 섭섭한 게 있으면 나와서 뭐가 섭섭한지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오해를 풀고 같이 가는 그렇게 하면 어느 단체든지 간에 가장 그 활기차지지 않겠는가.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저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플리츠하고 나는 없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저분들은 저분대로 하는 거지만 나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나대로 하겠다. 뭐 5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이분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여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만 패턴만 우리 디트로이트 사회가 다시 한번 빌드업이 된다면 그게 초기의 한인회였습니다. 여기가 80년대 제가 말하는 80년대만 해도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뭐 문화회관에 우리 뭐 몰개지 걱정 다 해결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 디트로이트 사회에 어떻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적어도 단체와 단체 사이에 어떤 갈등 이런 거는 그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회장이라든가 무슨 임원이 감투가 아니라는 거, 네. 봉사하는 자세라는 것만 명시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 정해진 시간이 지났네요. 네, 회장님 오늘 뉴스포인트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장님께서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미시간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르고 알찬 방송 뉴스포인트에서 김종대 한인문화회관 회장님을 모시고 한인문화회관과 미시간 한인사회 전반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는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뉴스포인트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뉴스포인트는 현재 38개 도시 76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다시 보시려면 mktimes.com 또는 detkr.com으로 가시면 24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포인트는 시카고 샤프 여행사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뉴스포인트는 24시간 웹사이트 www.mktimes 또는 www.detkr.com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